안녕하세요. 25년도 올해에 읽은 책들 얘기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총 31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저번에 여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거기에 11권을 이미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남은 책들 중에 시집이 제가 많은데 시집도 모아서 따로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 31권 중에 여름책 빼고 시집 빼고 해서 총 15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 읽은 책이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 이거를 같이 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생기부 독후감을 써야 됐었는데 제목만 보고 채식에 관련된 뭔가 소설보다는 뭔가 다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게 첫 문장부터 엄청 강렬하거든요. 자극적이고 너무 이게 청소년 책이라고 하면서 어린 나이에 놀라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거를 다 모아놓은 내용이에요. 고등학생 때 읽었을 때도 너무 재밌어서, 그때는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되면 바로 책 펼쳐서 읽고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받으시면서 올해 처음으로 다시 읽게 됐고요. 이거 내용이 영혜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채식을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도 하고 이미 자기 생활이 있는데 어느 정도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고기를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어떤 생명도 먹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게 돼서 점점 말라가고, 그러면서 다른 이상 증세들도 보이는 거예요. 속옷을 안 입고 중요한 모임에 간다든지 점점 이상해지니까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의 마찰이 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독후감으로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트라우마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옆에 남은 사람은 어떤 감정으로 남게 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고등학생 때 읽었을 땐 영혜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니 언니가 안쓰럽다. 고등학생 때는 영혜는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면서도 영혜가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본인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는 영혜보다 영혜 언니한테 너무 몰입이 돼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아파가는 사람 옆에서 계속 남아서 지켜봐야 되는 언니 입장에서는 영혜가 안쓰럽지만 또 영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고 영혜를 탓할 수도 없고 또 어느 정도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영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내 책임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소리낼 수 없는 고통, 이렇게 다가왔던 책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재미있게 읽고 한강 작가님의 책들을 소년이 온다도 읽었어요. 소년이 온다도 채식주의자랑 마찬가지로 장마다 시점이 달라지거든요, 주인공 인칭이. 그래서 그런 게 더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년이 온다 독후감에서는 왜 소설과 영화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너무 세세하게 그날의 참혹함을 담아서 알 수밖에 없었다. 너라는 호칭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미 죽었다고 해도 너라고 부를 때는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다. 계속 부르는 마음, 불러서 살아있게 하는 마음. 그 다음은 모순이랑 나소망, 이 양기자 작가님의 책 2권을 읽었거든요. 모순을 먼저 찰스 앤턴님의 너무 인생책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읽었었고, 필사한 것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책이었는데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저는 좀 그냥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까지 인생책이라는 거지? 이 책 자체를 읽는 느낌보다는 어떤 부분이 인생책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느라 잘 모르다가 다 읽고 나니까 계속 아직까지도 인상 깊은 책인 것 같아요. 필사했던 내용 중에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통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필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것을 못해서 동시에 해낸 것들이 있다.
또 그렇게 해낸 것들을 다른 이들은 부럽다고 한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남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을 갈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우위인 것도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안도 많이 됐어요. 저는 제가 너무 차분한 성격이어서 그게 콤플렉스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시끄럽고 활발하고 한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왜 그런 걸 못할까? 라고 자책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부럽다고 생각한 친구가 나는 너처럼 차분한 거를 못해서 부럽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각자 하나를 가지면 이면에 있는 거는 가지지 못하니까 반대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 감사하다고 생각해야겠다. 제 단점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순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하나를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그 글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물론 겨자씨가 아닌데 겨자씨 하나를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심오하죠. 그래서 더 생각할 거리도 많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양규자 작가님 책이 대체적으로 머리를 띵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읽고 나서 이것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 시선으로만 생각하던 제 자신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둘 다 내용이 이거는 남자 2명 중에 결혼 상대를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강민주가 탑 남배우를 납치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좀 자극적이고 인터넷 소설 같은 느낌도 있는 주제인데 결론은 그게 전혀 아님.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소재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좀 인생을 통찰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캐럴라인 랩의 욕구들. 이 책이랑 창조적 케미 이거 둘 다 비문학인데 두 권 다 유진님 추천 영상을 보고 따라서 읽게 된 거거든요. 이 책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왜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왜 식욕을 참고 강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책이에요. 작가가 거식증에 걸리거든요. 계속 식욕을 컨트롤하고 너무 강박에 시달리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도 운동을 안 하면 음식이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먹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진짜 상세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kg 증가, 2kg 감소, 여기서 600칼로리, 저기서 6000칼로리, 다이어트하는 여자의 사적인 나스닥, 개인의 자기 고문지수 이런 일을 겪을 대한민국 여자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런 거 밖에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미러전 하듯이 이런 부분은 나 같은데 난 진짜 왜 이럴까? 스스로 이런 점은 되게 별로다 느끼기도 하고 아 다른 사람들도 이러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너무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마른 몸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자신을 옥죄어 놓는 게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회고 현실인데 마냥 안 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 아이러니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읽었어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 좀 안 하고 내 자신을 너무 옥죄지 말자. 마른 삶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저는 근데 느끼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해요. 처음에 생각했던 왜 음식을 통제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무게에 대한 괴기하고 음침한 생각을 다 들킨 기분도 들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순적이기도 한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또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엄청 흥미롭게 읽었고요. 이 책은 그 예술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읽었는데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당연한 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맞는 말들이 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나에게 아직 안 와닿을 뿐이지 언젠가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개 필사를 했었는데
데이터를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고 내면에서 해석을 해서 예술의 재료가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신의 작업 과정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또 맞는 말들이 나와서 다 와닿지가 않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만들고 있는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이유가 분명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작품을 만들 때 우리의 임무는 완수된다. 그 밖에 더 알아내야 할 것은 없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거 읽을 때쯤이 한창 제가 미대를 나와서 지금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대학교도 졸업하고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 집안에 그냥 화판이 쌓이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 작업을 누군가 보거나 아직 내가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현타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딱 이 문장을 읽고 되게 위로가 됐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작품 그리는 게 재밌고 마음에 들면은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뭐 대단한 예술에 대한 영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읽으면은 저처럼 다 당연한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볍게 읽다 보면은 제가 지금 공감 안 되는 부분들도 언젠가는 또 이 한 문장처럼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은 홍학의 자리와 종의 기원 이거 두 권인데 둘 다 스릴러 소설이어가지고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331페이지 책인데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다. 지금은 새벽 3시인데 멈출 수 없었다.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반전이 엄청난 소설이라 해서 샀는데 진짜 반전으로 꽉 찬 느낌? 재미는 있는데 막장 드라마처럼 도파민만 있는 느낌. 결말을 향해서 눈이 달려가는 느낌이었다.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느낌이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전 책에서 뭔가 교훈이 있거나 아니면은 시집처럼 문장체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솔직히 재밌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멈추지 못하고. 그래서 결말이 뭔데? 범인이 누군데 하면서 약간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책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읽어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종의 기원은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것도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런 장르의 책이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읽어서 그런 건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 책 모두 가상의 인물이 하는 살인을 말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 책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전 특히 종의 기원 다음에 바로 인간 실격을 읽고 데미안 읽고 했거든요. 그 세 권의 책 모두 인간의 악한 면을 다루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 연결 부분에서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과 비상문. 구의 증명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제가 한창 그 유튜브에서 막 책 추천 찾아볼 때 구의 증명 안 나오는 영상이 없을 정도로 다 나오고 실제로 서점 가면은 이제 소설 베스트셀러에도 있고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먼저 읽어봤어요. 비상문을. 이건 되게 짧고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우울하다 해야 되나? 약간 어두운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맞나 보다. 구의 증명도 안 맞겠다 싶어서 안 읽다가 이걸 사게 된 이유가 교보문고에 갔거든요. 그 베스트셀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글자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책 거꾸로 읽는 사람처럼. 그냥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게. 그래서 할 생각 없었는데 이거 사고 싶다.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읽어봤지만 예상대로 제 취향은 아니었다. 구와 담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대답이나 설명보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나면 그뿐. 얼마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는 결국 무엇이 지나가길 기다리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구를 기다리는 시간인지 구인지. 좀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묘사가 많아요. 저한테는 그냥 괜히 야한 인소 같기도 하고 존재를 지운다는 건 죽이는 것이고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일. 그래서 다미가 계속 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서 구의 증명인 책이어서 그 다음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인데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가지고 실물은 없고 그거는 엄청 길게 썼어요. 이 책도 다른 많은 분들이 극찬을 많이 하셔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읽어본 책이거든요.
책의 모양을 한 경이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제일 많이 기대를 하고 읽었어요. 사실 여기엔 무슨 내용이 있어도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기대를 더 할 수는 없어. 300페이지 막 이런 책인데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결말이 뭐지? 결말이 뭐지? 하면서.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호불호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어서 나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와닿지 않았다라는 후기도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사실 좋은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실망했음에도 이렇게 뭔가 많이 썼고 전기 같은 느낌의 글이라 처음엔 잘 안 읽혔다. 책의 중간이 넘는 지점까지 과학, 물고기 종도 윅토풍 크레눌라제, 푸디스 링겐스 뭐 이런 종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나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루함을 참고 끝까지 읽어야 경의를 느낄 수 있다는 수많은 후기를 보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그놈의 결말이 뭔지 궁금해서 하루 만에 이 긴 책을 끝까지 읽었다. 무능하다는 것을 혐오하며 범죄 수준으로 폄하한다. 근데 그게 내 얘기 같았다. 나는 운이 좋고 사랑 가득한 곳에서 태어나지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해도 내가 퇴화된 멍게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그런 내가 별로가 아니고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말해주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와닿았던 걸까? 그런 거라면 나도 조금은 이 책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은 기대를 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전기, 과학책 이런 책이거든요. 실제로 도서관에서도 과학 보석 거기에 꽂혀져 있었어요. 3분의 2까지는 참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를 없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 좋은 책이긴 해요. 내용도 결말도 좋은 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미안과 인간 실격을 읽었는데요. 인간 실격을 읽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홍대에 놀러 갔다가 인간 실격이라는 칵테일 바를 가게 됐어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빨간 바고 그 바 자체도 되게 감성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저는 좋았는데 이 술집 이름이 인간 실격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게다가 거기 메뉴판이 이 인간 실격 책을 앞부분 이런 색지? 여기다가 메뉴를 그냥 네임펜으로 적으신 게 메뉴판이었어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인간 실격인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일 인상 깊게 읽고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인간 실격 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인간 실격을 제일 좋아하실까? 근데 이건 내가 읽어봐야 알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하고 그날 지하철 타고 집 가는 길에 바로 시켜서 읽게 된 거거든요. 인간의 삶에는 서로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랑한 불신이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까지 제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어제와 똑같은 관례를 따르면 된다. 즉 거칠고 큰 기쁨을 피하기만 한다면 자연히 큰 슬픔 또한 찾아오지 않는다. 앞길을 막는 방해꾼 돌을 두꺼비는 돌아서 지나간다. 명언들이 많네요. 필사를 많이 했네. 조소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책이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조소가 비웃는 의미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조소 딱 두 글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느 정도 어느 우울함은 공감도 되고 불쌍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요조 이 주인공 이제 이걸 설명을 안 했구나. 주인공이 요조라는 남자 인물인데 어릴 때부터 우울함을 느끼고 인간의 모순적인 걸 느끼고 자신은 불행하고 그게 어릴 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그런 거를 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그게 좀 정도가 지나치게 살면서 물론 뭐 힘드니까 그런 거가 더 악순환 되는 거긴 하겠지만 123페이지에서부터는 얘 또 시작이네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술과 여자의 정신을 못 차린다. 여태까지 몇 명의 여자가 나온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이해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삶은 태생부터 죽음까지 외롭고 처절하다. 그리고 여기 182페이지에 작품 해설이 나오거든요. 여기 작품 해설이 꽤 길게 나와요. 어떻게든 사회에 융화하고자 애쓰고 순수한 것, 더럽혀지지 않은 것에 꿈을 의탁하고 인간에 대한 구애를 시도하던 주인공이 결국 모든 것에 배반당하고 인간 실격자가 되어가는 패배의 기록. 이 문장이 이 소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불완전하며 진짜 자기를 감추고 살아간다. 진정한 인간성은 사회적 가면을 벗고 자신의 고통과 약함을 마주할 때 드러난다. 이렇게 독후감도 썼고, 이 책은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진짜 인간의 나약한 인간 실격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저도 추천하기엔 좀 마땅한 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사할 내용도 저는 꽤 있었어요. 인생을 통찰한 내용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데미안. 또 재미있어서 저는 사실 이런 고전소설을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두 권을 읽으면서 다른 것들도 막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 문장이 이제 데미안의 내용이고요. 싱클레어라는 아이가 이제 데미안이라는 친구, 형을 만나면서 이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성찰하는 내용이거든요.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 그 편안함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내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악한 모습도 인정해야 한다. 이게 청소년 추천도서라던데 저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데미안도 사실 뭐고 에바 부인도 사실 뭐고 근데 이 책만 읽은 한 사람의 독자의 눈으로 따라가기에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더 알고 싶어서 이 책을 다 읽고 따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나 다른 후기 글이나 해설 같은 걸 보면서 이걸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읽어서 내가 느낀 건지 아니면 해설을 보고 내가 느낀 건지 잘 모르겠는? 옛날에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연예인들 뮤직비디오가 의미 부여를 해서 찍는 것들 많잖아요. 연예인이 뭐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뭐 뒤에는 배경에 뭐 배가 있고 하면은 사실 이 사과는 뭐 사회에 뭘 의미하는 거고 뒤에 배는 사실 이 사람 인생에 뭘 하는 거고 그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미술 입시 같은 것도 그런 이미지로 의미 부여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고도 많이 하고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이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뮤직비디오 보고 뮤직비디오 해설 보면서 사과가 그 의미였어? 그냥 이뻐서 넣은 거 아니었어? 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이 해설 영상을 보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작가가 의도한 바라면 되게 예술성 있는 책인 것 같고 뭐 뭘 보고 제가 이해를 했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동해기원 인간실격 데미안 순서로 읽었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내면과 정체성의 본질을 다루고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혼란과 분열을 그린다. 주인공들은 모두 겉으로는 평범하거나 적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혼란과 고립 속에 살아간다.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면의 충동, 불안, 어둠에 끊임없이 휘둘린다. 이 세 작품을 읽으며 나 역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떠올랐다. 악은 왜 발현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악한가? 나도 싱클레어처럼 겉으로는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속마음에는 추악하고 어두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런 나를 마주할 때면 혐오감에 휩싸여 억누르고 밀어내곤 했다.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할 때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 상반기에 읽은 31권의 책 중에 15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른 분들의 추천 영상을 보고 따라서 많이 읽으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